우리가 명절 전에 완벽주의 계속 살펴봤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그전 했던 내용들 좀 짚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벽주의가요. 자기를 지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완벽주의는 조건적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들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느끼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끊임없이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네. 제대로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내적인 신념 같은 게 생기면서 네. 모든 상황에서 내가 뭔가 잘 해내고 제대로 하려고 애쓴 것의 결과가 완벽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완벽주의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게 하고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셨거든요. 그랬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게 후회가 된다. 네. 참 이것만 들으면 좋은 얘기 같은데.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배우고. 예, 사자는 네. 조그만 그 쥐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의 얘기는 너무 소진된 삶을 살았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놓친 게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관계도 놓치고 본인이 누리지도 못하고 네. 뭔가 성취는 한 것 같으나 은퇴를 하고 보니 그 성취가 주는 기쁨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거나 네. 예,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상실이 더 컸거나 그랬겠죠. 뭐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하겠지만 네.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선이 아닐 수 있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놓치는 게 많다면. 놓치는 게 많다는데 인간이 에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모든 일에 다 최선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요. 완벽주의의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 오늘 예. 이야기 함께 좀 해볼까요? 예, 예. 예. 자, 지난주에는요. 네. 제가 이제 그 두 주에 걸쳐서 네. 완벽주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완벽주의와 탁월함의 기준을 가진 사람 중에서 네. 어느 그룹이 더 나은 성취를 보이는지 네. 대학원생하고 보험회사 직원의 수탁고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PD 선생님께서 물어보셔서 보험회사 직원들도 완벽주의보다는 그 탁월함의 기준, 네. 그게 이제 완벽주의의 대안인데요. 네. 그걸 가진 분들이 더 수탁고가 높고 탁월함의 기준을 가진 대학원생들이 더 졸업을 하는 확률도 높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완벽주의의 폐해를 좀 깨달으시고 네. 자신의 완벽주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데 네.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네. 제가 지금 3주째 이걸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저를 설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나는 높은 기준을 갖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네. 더 나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믿음을 내려놓기가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될 것 같다는 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 들죠. 그렇죠. 네. 자, 그게 우리의 갈등이죠. 그죠? 네. 그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 믿음 또한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론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 네. 모든 완벽주의가 그러면 성취를 방해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게 됐거든요. 아까 모든 완벽주의가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 네. 그래서 완벽주의를 종류로 나눠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완벽주의도 종류가 있군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미국의 심리학적인 연구를 네. 집대성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어. 그 책에 소개된 연구 결과들인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나눈 것은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나눴어요.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예, 이 말이 좀 어렵죠. 네. 자, 적응적 완벽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적응하면서 예. 완벽주의인데 예, 적응되어지는 거. 완벽주의인데 적응적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자질이 잘 발현되도록 도와주고 네.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지지 네. 않게 좋게 네. 도와주고 네. 이런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완벽주의. 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네. 반대로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네.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어. 덜 행복하고 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더 해치는 완벽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심리학적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거를 정상적인 완벽주의, 네. 하나는 신경증적 완벽주의 뭐 이런 아,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신경증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네. 진단명적인 느낌이 그러게요. 있으니까 네. 이제 적응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썼는데요. 자,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네. 적응적 완벽주의자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도달하고자 하는 기준이 높아요. 네. 높은데 네. 이 사람은 실패에 대한 염려가 낮아요. 실패를 해도 괜찮아. 괜찮을 거라는 마음이 있군요. 불안이 낮은 거예요. 네. 실패에 대한 불안이. 근데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네. 도달하고자 하는 기준도 높고 네. 실패에 대한 염려도 높아요. 네. 이게 이 두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차이군요. 차이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그려지시죠. 네. 네. 잘해야 되는데 못할까봐 너무너무 불안한 사람이 있고 음. 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뭐 못할 수도 있지. 있지라는 다음에 사람하고. 잘하지. 네. 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결국은 이제 적응적 완벽주의라는 적응적 얘기인데. 완벽주의죠. 네. 예. 그래서 이들은 완벽주의라는 점에선 같았지만 실수에 대해서 염려하는 정도가 서로 달랐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 부적응적 완벽주의하고 적응적 완벽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네. 살펴볼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대요.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즐기지를 못하는 네.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든 사실은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예, 저도 사실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성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었다면 이 방송 자체를 제가 하겠다고 못하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이 1년 동안 해야 될 내용이 그 전에 확정되지 않고는 네. 무슨 말을 할 거라고 내가 이 어. 방송을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 성향이. 예, 네. 그랬을 텐데 네. 제가 완벽주의 성향을 어느 정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일단 내가 해왔던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수용하고 한번 해보자. 매주 건 음. 기도하고 그주 준비하자. 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내용을 토대로 네. 더 확장해서 음. 많은 연구 결과들을 찾고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하는 과정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해보니. 재밌고 네. 저도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네. 여러분도 그걸 아시니까 기뻐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과정을 누리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과정 안에 기쁨이 있다는 네. 것을. 네. 근데 그전 같으면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잘했다고 하는지 못했다고 하는지 그 결과에. 그 피드백에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고 하면 막 이제 힘들고. 못했다고 하면 마음이 어렵고 네. 제 존재가 무가치한 것 같고 네. 잘했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같고. 예. 어. 지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예, 이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적응적 완벽주의죠. 네. 이거 이제 오랫동안 제가 회복의 길을 걸어온 결과 네. 요 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됐다는 예를 드는 건데요. 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융통성이 없이 높은 기준을 갖고 있대요. 네, 융통성. 네. 그리고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높은 기준, 네. 네. 과도하게 일반화된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데 네. 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상황에 맞춰서 기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달라요. 네. 예. 그다음에 성취 가능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다르고요. 또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요즘 자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네.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장점과 단점에 맞춰서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다르고 그다음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불안이 사실은 우리의 네. 전두엽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반면에 적응적 완벽주의는 성공에 대한 추구가 더 강한 욕구라는 거죠. 실패에 네. 대한 두려움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욕구 자체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피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주의자들은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거죠. 이제 즐기고. 즐길 수도 있고. 네. 자, 그다음에 또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완벽주의자들은 아주 긴장해 있고 불안한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 있지만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성들을 보면 이것이 유래된 하나의 변이는 뭐냐 하면 네. 실패에 대한 염려가 높으냐 낮으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하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결과가 차이가 정말 나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네. 자기 가치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네. 이 수행의 결과에 달려 있는 반면에 네. 적응적 완벽주의는 그 수행의 결과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는 별개의 것으로 지각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가혹하게 자신을 비난하지만 네. 적응적 완벽주의는 실패했을 때 실망하긴 하지만 네.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뭐 경험을 얻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 대목인데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뛰어나야만 한다는 신념을 갖고 어. 있대요. 아, 난 뛰어나야 돼. 무조건 잘해야 이러니까. 돼. 맞아요.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어. 뛰어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대요. 그냥 그 욕구가 있는 거니까. 신념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그렇죠. 사고죠. 네. 근데 욕구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있지라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네. 똑같이 뛰어나고 싶지만 그것이 신념이냐 욕구냐에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 역동은 상당히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이제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드는 네. 생각은 적응적 완벽주의가 더 옳고 좋고 우리가 좀 추구할 만한 그런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얘기 나눈 걸 그러면 살펴보면 좀 부정적 완벽주의 얘기가 아니었나.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몇 그동안에.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은 네.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 거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한 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완벽주의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네. 그렇죠. 말씀드리기로 했죠. 네. 그래서 완벽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네. 적응적 완벽주의고 네. 정리하신 것처럼 정리를 하자면 네. 저희가 2주간 살펴본 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성인 것이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문자들이 오면서 그러면은 완벽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이었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실하게 예, 아시게 됐죠. 그렇죠. 예, 기준이 높은 건 똑같은데 네. 실패에 대한 염려가 높으냐 낮으냐에 네. 따라서 적응적 완벽주의냐 부적응적 완벽주의냐가 완벽주의냐. 서로 달라지는데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네. 거거든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결과가 다른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네. 자, 이 둘 간의 차이는 둘 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네.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염려가 높은 반면에 네. 적응적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한 염려가 낮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둘 간의 차이는 처음에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적응적 완벽주의는 상황에 맞춰 기준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반면에 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처음 설정한 기준을 융통성 없이 높게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네. 지금 가족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해왔단 네. 말이죠. 부모가 네. 아이가 뭔가를 막 했을 때 네. 열심히 해서 했을 때 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 실패한 것에 대해서 자꾸 추궁하고 네. 너 왜 그렇게 했어? 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경험을 네. 많이 한 친구들이라면 네. 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지금까지 강의를 너무나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우등생이시네. 네, 진짜. 맞아요. 어. 자,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건 같은데 네. 엄격하고 과도하게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가 네. 있다면 네. 부정적 완벽주의 가진 아이가
생기겠죠. 당연히. 당연히. 근데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네. 자녀와 정서적으로 가깝고 자녀에게 굉장히 반응적이고 네. 그다음 자녀를 잘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라면 네. 적응적 완벽주의로 성장하더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열심히 해서 최소한 뭐 완벽주의처럼 뭔가를 해냈지만 실패한 경험을 했을 경우 네네. 부모가 어떻게 유연하게 반응해 주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 아이는 네. 그것을 실패감이나 좌절감이나 막 이렇게 모욕감으로 느끼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가치감하고 연결하지도 네, 않고 않는 그렇게 거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이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네. 그 아이가 그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 네. 결과를 가지고 부모가 엄격하고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반응하고 네. 존재를 비난하고 거절하고 처벌하는가 네. 아니면 그 실패에도 격려하고 지지하고 네. 또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다고 지지해 주는가. 네. 이 차이가 결국은 적응적 완벽주의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가족 시스템이 참 중요한 아. 자,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정리가 되셨나요? 네. 네. 예,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자존감을 높은 아이로 자라려면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가만히 놔둔다고 행복한가 절대 아니에요. 네. 바운더리가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줄 때, 네.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과제를 주고 그것을 해내는 경험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네. 문제는 거기에 실패했을 때 부모의 반응인 것이죠. 네. 이제 그럼 모든 게 통합되죠. 그렇죠. 모든 게 정리되죠. 네.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저도 저희 아이한테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만드는 반응을 수없이 많이 했겠죠. 근데 사실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으셨어요? 이전부터 그게 몰랐죠. 그렇게 배워왔죠. 그렇게 어, 배워왔고 자랐고. 몰랐고 저도 네. 그렇게 맞아요. 자랐고 네. 그래서 아이가 이번 방학 때 계절학기를 신청하는데 네. 계절학기 신청이 광크를 했는데도 못했다고 어.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예. 어. 제 마음속에 순간 음.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순간 0.1초 만에 네. 제대로 좀 하지. 그걸 못 해가지고. 그거 하나 못해서. 어. 제대로 솔직히. 좀 하지. 네. 이 마음이 탁 올라왔지만 어. 심호흡을 한번 딱 하고 어. 그쵸. 침을 한번 딱 삼키고 네. 괜찮아. 어. 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방학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해. 그냥 놀아도 되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음. 자,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아이가 집을 떠나 있지만 네. 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만들어 왔던 저의 수많은 반응들을 네.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거를 지금이라도 이제 회복시켜 풀어주고 보려고. 상쇄해 주려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게 무슨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다. 부모가 했던 진리가 아닌 말들. 네. 네 그 아이를 주제 막 깎아내는. 깎아내는 말들 그게 저주인데 그 저주는 어떤 때 풀어지냐면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때 풀어진다.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거기 진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수없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이 가족 시스템을 계속 듣다 보면 특히 네. 부모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반성하는 건 결국은 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결국 내가- 나를 돌아보게 네, 되죠. 내가 어떻게 했지? 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아마 방송 들으는 많으시는 분들도 듣다 보면 이제 뭔가가 이제 찾잖아요. 네, 뭔가 찾아지죠. 이제 완벽주의 정리가 되셨죠. 네. 높은 기준 제시해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이한테 성장을 독려해야 돼요. 네. 근데 실패했을 때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했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럼요. 해야 되지? 예. 이거죠.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예, 그래서 그 하버드대에서 네. 52주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그 네. 책이 발간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하버드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완벽주의자들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거기까지 그럼 가기까지 그런 어려운 극단까지 가는 가기 분들은 위해는 다 좀 부정적. 네, 완벽주의의 네. 결과가 그 성취일 그럴 가능성이 수 있네요. 높죠. 네. MIT도 그렇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 강의를 넣었나 봐요. 음. 이걸 책으로 낸 게 이 책이에요. 네. 52주. 일주일마다 실천할 수 있는. 네. 여기서 이 적응적 완벽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적주의다. 최적주의. 옵티멀리스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 최적주의의 정의는 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수용하면서 네. 그 속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음. 현실적이고 건강한 완벽주의. 네. 이게 최적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수용할 줄 아는 것.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기서부터 거잖아요.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성격 검사에서 결과 알려주는 이유도 당신을 알라는 거잖아요. 네. 나를 알 때 내가 음. 내 한계를 내가 고려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적주의자들은 실패를 삶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공과 연관이 있는 경험의 일부라고 믿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극단적으로 좌절하거나 자기 가치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데 완벽주의자들은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림 속에는 네. 그 실패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실패에 대한 반응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최적주의자들은 이 표현이 참 좋던데 실패가 주는 교훈을 통해 더욱 더 강하고 침착한 사람이 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게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네요. 강하지만 그렇죠. 네. 침착한 사람. 정말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패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네. 이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 실패를 통해서 침착하고 강한 사람이 네. 되어가길 우리가 마음속으로 축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응은 그렇게 안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반응은 내 불안을 투사해서 네. 내가 불안해서 어쩔 줄 음. 모르니까 아이를 더 불안하게 하는 네. 일들을 반복해서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나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네. 완벽주의로부터 네. 맞아요. 내가 풀리는 만큼 아이를 풀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부모 이렇게 교육 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또 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엄마들의 패턴이 또 나오잖아요. 패턴이 나오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를 먼저 조금 예, 돌아보고. 나를 네. 풀어주셔야 네. 돼요. 맞아요. 나를 풀어주셔야 돼요. 괜찮아. 네. 실패해도 괜찮아. 지금까지도 실패했는데 괜찮아. 네. 그럴 수 있어. 못할 수도 있지. 음.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네. 우리는 정말 많은 셀프 토크를 한다고 해요. 예. 네. 엄청난 셀프 토크를 네. 한다고 하거든요. 그 셀프 토크가 결국 자기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네. 자기가 네. 자기한테 하는 말. 그것들로 나를 좀 풀어주시고 네. 기도 안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네. 내가 풀어진 만큼 아이에게 그 풀어짐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고 그 기도의 순간들이나 묵상의 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시잖아요. 주신 마음들이 견고하게 아, 네. 자리 잡죠. 그럴 때 가능해진다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설 전부터 해가지고 네. 이 완벽주의를 몇 주간에 걸쳐 살펴봤는데 네. 결국에는 높은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네,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몇 주간을 우리가 네, 그래서 네, 이 연구 결과 재밌죠,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아유. 이루어져 있더라고요.